조선의 22대 왕인 정조의 비는 효의 왕후였다. 효의 왕후는 사람들을 대할 때 어질고 너그러우면서 품성이 착했다.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고 참을성이 있었으며 인내심 또한 강했다. 1762년 왕실에서는 이상과 김시묵의 여식을 세손빈으로 간택한 후 가례를 앞두고 있었다. 그런데 세손빈은 갑자기 두창을 앓게 되었다. 두창은 요즘의 천연두다. 당시의 나이는 10세였다. 당시 두창에 걸리면 많이들 죽고 죽지 않더라도 얼굴에 심한 상처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세손빈의 두창은 다행스럽게도 가볍게 와서 한 달여 만에 쾌차가 되었다. 문제는 세손빈에게 어떤 연유에선지 때가 되어도 올사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후사를 보지 못하니 잠옷 심각한 문제다. 올사는 여성의 올경을 말하고 후사란 대를 잇는 자식이란 의미다. 그러나 이미 가례를 했기에 시간은 그렇게 흘러갔고 1776년 음력 4월 27일 정조가 즉위하면서 세손빈은 효의 왕후라는 칭호로 왕비가 되었다. 효의 왕후는 당시 24세였다.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많은 노론 벽파의 중상 모략으로 반대가 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때 정조 곁에는 홍구경이란 신하가 있었다. 홍구경은 4년 전부터 정조가 동궁일 때 인연을 맺었다. 이때 정조가 왕이 되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는 정적들을 제거함으로써 정조의 신임을 얻었다. 그래서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승정원 동부승지에 임명되었다. 당시 홍구경의 나이는 단지 29세였다. 홍구경은 머리가 명석했고 야망이 있었다. 그는 곳곳에 신복들을 심어놓아서 이미 효의 왕후가 올사가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안 이후부터 자신의 친인척을 통해서 왕손을 이어야겠다고 결심했다. 궁중의 법도상 음력 5월 5일 단오절에는 야곤에서 항상 왕과 왕비의 진원물로 제호탕을 만들어 올렸다. 제호탕은 매년 단오절에 왕과 왕비, 왕대비에게 봉진되었고 왕의 명에 따라서 여러 각신과 기로소, 종묘 제례를 맡아 하는 신하들에게도 전달했다. 각신은 규장각의 신하들이고 기로소는 연로한 고위 문신들의 친목 및 예우를 위해 설치한 관사다. 따라서 어느 정도 벼슬이 있었다면 제호탕을 받을 수 있었다. 왕에게 제호탕을 하사받았다는 것은 권위와 권력이 있다는 상징이었다. 평장이나 승상 정도의 벼슬 정도가 되면 여름날 길을 나설 때면 왕에게서 하사받은 제호탕을 허리에 차고 다니면서 피로시에 수시로 복용을 했다. 따라서 만약 당시 제호탕을 허리에 차고 있었다면 꽤 높은 벼슬임을 알 수 있었다. 제호탕은 도유를 먹어 생긴 열을 풀고 번가를 먹게 하는 처방으로 오매육, 초과, 사인, 백단향을 가루내어 꿀과 섞은 후에 졸여서 사기 그릇에 담아두었다가 찬물에 타서 먹는 처방이다. 일명 궁궐의 여름철 보양 음료인 것이다. 1776년 정조가 즉위한 해의 단오절에도 제호탕을 만들어 올렸다. 홍구경은 당시 부제조였다. 부제조는 승지가 겸임했기 때문에 동부승지였던 홍구경은 자연스럽게 부제조가 된 것이다. 도제조, 제조, 부제조는 내의원 업무도 관장하고 있었다. 내의원에서는 제호탕을 만들어 올리는 일에 온 정성을 기울이고 신경을 많이 썼다. 예전에도 제호탕에 들어가는 약청에 가짜 꿀을 섞어서 어이가 처벌을 받은 적도 있었다. 그 모든 책임은 도제조, 제조, 부제조에게 있었다. 홍구경은 당시 도제조 김양택과 제조 서명선에게 올해부터 단오절에 제호탕을 봉진하는 일은 제가 도맡아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 김양택과 서명선은 부제조가 실무자이니 당연하다고 여겨 그렇게 하시게나 대신 자질이 없도록 해야 하네 라고 했다. 곁에서 보기에도 부제조 홍구경이 제호탕 봉진 업무를 맡은 것은 이상할 것이 없었다. 효의 왕후가 거처하는 중전의 상궁은 마마 항상 단오절이면 내의원에서 제호탕을 만들어 중전에도 전해왔었습니다. 오늘이 단오절이니 올 여름은 제호탕으로 시원하게 넘기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감축드리옵니다. 라고 일렀다. 효의 왕후는 첫 제호탕을 기다렸다. 그러나 저녁 수라를 먹을 때가 되어도 제호탕이 오지 않았다.
매년 단오절이면 항상 전달되었다던 제호탕이 오질 않으니 이상했다. 효의왕후는 내의원으로 상궁을 보내 어찌된 일인지 알아보도록 했다. 상궁은 내의원에 도착해서 왕비마마의 제호탕은 어찌된 것인가? 매년 중전으로 봉진되던 제호탕이 올해는 감감무소식이니 말이네. 라고 물었다. 내의원 당직 의원은 명단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이상하게 효의왕후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중전이 명단에 없는 것이다. 당직 의원은 당연히 있어야 할 이름이 빠진 것에 어리둥절하면서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상궁은 중전마마가 명단에 없다고 하면서 그 연유를 확인해서 관련자를 문책해야 할 것이라고 고했다. 그러나 효의왕후는 아니네.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네. 자네는 일을 크게 만들지 말게나. 라고 일렀다. 중전은 누군가 자신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지만 참았다. 효의왕후는 그의 여름을 무척 덥게 지냈다. 다음해 1778년 정조 2년 음력 5월 2일 정조의 왕대비인 정순황후는 불행하게도 중전에게 병이 있어서 후사를 볼 가망이 없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후궁을 드리라는 명을 내렸다. 홍국영은 이때다 싶어 자신의 여동생 홍빈을 후궁으로 입궁시킬 궁리를 했다. 궁예는 비밀이란 게 없었기에 홍국영이 자신의 누이를 후궁으로 드리고자 한다는 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효의왕후는 후궁을 드린다는 사실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상심이 컸고 그 비참함은 이를 데 없었다. 그런데 어쩌랴. 자신의 문제 때문에 후궁을 드린다니 말이다. 분하고 온통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 날이 이어졌지만 그녀는 결코 속마음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다. 며칠 후 음력 5월 5일 단오절이 되자 작년과 마찬가지로 내의원을 통해서 궁궐의 곳곳에 제호탕이 봉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올해도 여전히 효의왕후에게는 전달되지 않았다. 음력 6월 13일 홍빈은 13세의 나이에 후궁으로 책봉이 되었다. 후궁에 대한 예우는 도를 넘었고 모든 격식에 있어서 파격 그 자체였다. 심지어 왕비가 건자임에도 불구하고 후궁의 이름에 으뜸 원자를 써서 비노를 원빈으로 칭했다. 때는 한여름으로 날은 무척이나 더웠다. 겉으로는 차분한 척했지만 쉬마가 들끓었다. 상궁이 어디서 구해왔는지 제호탕을 시원한 냉수에 타서 올렸지만 효의왕후는 마시지 않았다. 원빈은 후궁으로 책봉된 후 효의왕후에게 인사를 올리기를 청했다. 그러나 효의왕후는 더위를 핑계로 며칠 동안이나 거절했다. 다음해 1779년 정조 3년 음력 5월 5일 효의왕후는 그의 단오절에도 제호탕을 받지 못했다. 효의왕후는 상궁에게 올해는 제호탕 맛을 볼 수 있을 줄 알았건만 나의 심장이 지금 물 밖으로 튀쳐나온 물고기가 팔딱거리듯이 두근거려 마음을 진정하기 어렵네. 이를 어찌하면 좋겠는가? 라고 한숨을 쉬면서 자신의 손바닥을 벌렁거리는 가슴에 대고 눈을 지그시 감았다. 자신의 속마음을 좀처럼 드러내지 않던 중전이 이런 말을 하다니 상궁은 깜짝 놀랐다. 그런데 이틀 후 음력 5월 7일 가래를 올린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원빈홍 씨가 급사했다. 원빈홍 씨가 어떤 연유로 급사했는지 아는 이가 없었다. 병사라는 말들도 떠돌았지만 14세의 나이에 병사는 이해할 수 없었다. 홍국영은 이를 효의왕후의 소행으로 의심하고 중전의 나인들을 혹독하게 문초를 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중전의 소행이라고 고하는 이들이 없었고 아주 하찮은 증거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원빈의 죽음은 미궁에 빠졌다. 홍국영은 여전히 중전이 저지른 일로 굳게 믿었다. 그래서 이듬해 효의왕후를 독살하기 위해서 독약을 탄 음식을 왕비전에 넣었다가 발각되어 영명을 잊게 되었다. 홍국영은 결국 축출당해 향리로 내려와 집가하다가 33세의 젊은 나이에 병을 얻어 사망했다. 1800년 정조가 승하자 많은 신하들이 홍국영의 여제를 다시 묻기 시작했다. 특히 정조 주기년부터 단오절에 효의왕후에게 절기 진원물인 제호탕을 올리지 않고 중전을 핍박한 사실까지 드러나자 신하들은 홍국영은 잔악할 뿐만 아니라 옹졸하기까지 했구나 라고 하면서 혀를 내둘렀다. 제호탕이 뭐길래? 만약 홍국영이 단오절에 효의왕후에게 제호탕을 올렸다면 그날 이후의 역사는 바뀌었을까? 오늘의 본초회담 이야기 출처 조선 왕조실록 동의보감
의방위치.